오늘은 2007년 대선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명 본좌라는 호로 유명해진 정치인 허경영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선 후보를 다룰 때는 정치색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번 편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보자면 허경영은 정치인이자 가수 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며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죠. 특히 올해 이뤄졌던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든 군소정당을 밀어내고 득표율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평소 근거 없는 발언들과 기행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을 살거나 하늘궁이라는 사이비 종교 사업을 하는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한 인물이죠. 허경영이 하늘궁에서 강연한 내용에 따르면 허경영은 상당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중랑교 다리 밑에서 태어나 베트남전을 거쳐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출생부터 본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주민등록상의 날짜가 다르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는 허경영의 성장기는 어디까지나 허경영 본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허경영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허경영은 주민등록상 1947년 7월 13일 경상남도 밀양시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은 1950년 1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중랑교 밑에 지어둔 움막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여의게 된 허경영은 4살이 되었을 무렵 산후병을 앓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며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허경영은 머슴살이와 고된 일들을 하며 살아가죠. 일화로는 6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주인 아저씨가 다 죽어가는 송아지를 데려왔는데 애지중지 돌봐서 살렸다고 합니다. 훗날 이 송아지는 주인 아저씨가 다시 데려가 정육점에 팔았다고 하죠. 초등학교를 들어간 허경영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4살이 된 허경영은 서울로 올라가죠. 참고로 이 지수초등학교는 삼성의 이병철, LG의 구인회, 효성의 조응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나온 학교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는 말도 당연히 허경영의 허풍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지수초등학교의 교장이 나와 허경영이 지수초등학교의 38회 졸업생이라고 인증했죠. 서울에 가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기 전 허경영은 자신의 어머니 묘에서 흙안줌을 퍼서 가져갔습니다. 그 흙을 아직도 보관 중이라며 유리병 속에 든 흙을 보여주기도 했죠. 허경영은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역에 갔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철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고 결국은 무임승차를 했죠. 이렇게 어렵사리 서울에 상경한 허경영은 구도 닦기를 하며 공민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허경영은 우연한 기회로 주지스님 눈에 들어서 회계사라는 절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허경영은 매일 1000인분의 밥을 지었고 학교까지 다니느라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었다고 하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역시나 우연한 기회로 목사의 눈에 들어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게 맞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알려진 것은 해병대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것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말이 많고요. 그래서 바로 1987년으로 넘어갑니다. 허경영은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이는데 정계 입문을 무려 13대 대선 후보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허경영은 신한민주당과 이름만 같은 소위 말하는 짝퉁당인 신민당 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죠. 하지만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출마는 포기합니다. 이후 허경영은 1991년 지방선거를 거쳐 1992년에는 진리평화당을 창당하죠. 이름부터 좀 사짜 냄새가 나네요. 진리평화당은 14대 대선 후보로 허경영을 선택했지만 등록 마감 20분 전에 갑자기 허경영이 아닌 현홍균을 후보로 정합니다. 그리고 등록 마감 3분 전에 현홍균을 등록하려고 시도하지만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또 실패하죠. 1997년 이번에는 진짜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이 출마합니다. 15대 대선에서 허경영은 조선 왕조의 부활과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죠. 결과는 7명의 후보들 사이에서 최종 7위로 대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허경영은 유명하지 않았죠. 허경영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건 17대 대선부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허경영은 끝물이던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해체되고 직접 경제공화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하죠. 대선 후보로 등장한 허경영은 자신의 IQ가 430이라는 말과 함께 실업자들을 산삼단지에 고용하겠다는 산삼 뉴딜 정책이나 결혼시 부부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결혼수당 정책 등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맞나 싶은 정책들을 내세웁니다. 여기에 더해 허경영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자신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로서 박정희 정부의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말과 함께 박근혜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자주 했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선거 포스터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허경영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1년 6개월 실형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출소 이후 허경영은 여러 방송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하죠. 선거권을
후보장을 박탈당해서 인기가 절정인 시기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었지만요. 뭐 나왔다고 당선될 가능성도 없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었을 겁니다.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허경영은 갑자기 음반을 발매합니다. 2009년 첫 앨범 콜미를 발표하며 데뷔하는데 이게 또 많은 화제를 모아서 싸이월드 배경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죠. 노래방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가수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허경영은 본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홍대의 V홀에서 공연을 하는 등 가수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허경영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기간 동안 신흥종교를 만들고 하늘궁을 건설하죠. 하늘궁은 2017년 완공되었고 지금까지도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강연료를 받는다거나 자신만의 치유법을 내세우며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등 사이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특히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특이한 치유법은 많은 논란을 샀는데 허경영은 그저 자신의 길을 전하라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만약 허경영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며 신격화하기도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구에 오신 이유도 게시해 놓았는데 기와 전쟁을 종식하는 건 좋아 보이네요. 하늘궁의 논란이 조금씩 사그라들던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 피선거권을 회복한 허경영은 국가혁명당을 창당합니다. 국가혁명당을 창단한 후 2022년 제21대 총선의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허경영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235군데의 후보를 공천하는데요. 허경영은 총선에서 151석을 얻지 못하면 당선된 인원들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죠. 당연히 당선이 안 될 것을 알고 말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때 공천한 당원들 대부분이 하늘궁 신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든 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당원이라면 일단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냈던 것이죠. 심지어 후보라고 내보냈던 인원들 중에서 무학부터 흉악범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가혁명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총선을 마무리하게 되죠. 만약 한 자리라도 얻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였겠지만요. 엽기적인 총선을 마무리한 허경영은 바로 2021년 보궐선거로 눈을 돌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데요.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허경영 인생에, 아니 대한민국의 역대급 이변이 일어납니다. 허경영의 지지율이 모든 군소정당을 밀어내고 3위를 기록한 것이죠. 물론 유력한 3위였던 안철수와 김종철이 출마하지 않았다고 해도 허경영이 모든 군소정당을 밀어내고 3위를 차지한 건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허경영의 지지율에 놀라기도 잠시 투표 결과 허경영은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1.07%를 차지하며 3위로 선거를 마무리하죠. 이게 사실 득표율이 낮아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위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허경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전에 인자란 없다는 말과 함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죠. 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경영에게는 세 번째 대선이죠. 이번에도 장군 코스프레를 하고 백마를 타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기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철수를 두고 약자를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인이라며 합병 제안을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죠. 정치인 출신 연예인에서 다시 정치계로 돌아온 허경영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